스트레스 해소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요즘 제가 글을 좀 찾아봤더니 고대 로마인들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는 생각만으로도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생각은 자신을 죽이는 해로운 고민이 된다. 고민은 오래 한다고 해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 긴 고민은 언제나 자기 비하적인 결말로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물론 미래를 위한 고민까지 억지로 막을 필요는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고민한 방향대로 결코 흘러가주지 않는다. 머릿속이 복잡하다면 혼자 밖으로 나가서 뛰고 와라. 숨이 차도록 뛰고 나면 뜨거운 정수리로 고민은 배출이 되고 비워진 머릿속은 수만 가지 해답과 자신감으로 다시 채워진다. 입맛이 없던 사람도 일단 숨이 차도록 뛰고 나면 입맛이 돈다. 달리기는 비만을 줄이고 사람의 원기를 왕성하게 하며 숙면에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것이 로마의 현자들이 늙어서도 달리기를 쉬지 않는 이유다. 속이 시끄럽다고 타인에게 고민을 쉽게 털어놓지 마라. 그런다고 고민이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언젠가 적이 될 수도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 취하도록 술을 마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것이 버릇처럼 자리 잡으면 당신의 인생은 지금보다 더 최악이 될 것이다. 차라리 자신의 고민과 함께 뛰어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밖으로 나가서 조금이라도 걷다가 돌아와라. 돌아올 땐 자신이 분명 이전과 달라졌음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의 말이었습니다. 사실 밖으로 나가서 걷는 것이 또는 뛰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는 걸 알지만 정말 침대에서 딱 뛰어나가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날 좋은 요즘 고민 있으신 분들 어서 나가서 뛰어봅시다. 서대문 FM, 서대문 이모저모 홍삼라디오 완연한 봄날 데이6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소식. 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어요. 네, 이제 진짜 완전 완연한 봄. 아니, 초여름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벌써 막 등나무 꽃이 다 피었고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저번 주에 도서관, 서대문 도서관, 시립도서관 갔다 왔더니 네네네. 그 앞에 등나무 있잖아요. 네. 거기 막 그냥 만발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옛날에는 학교마다 등나무들이 있었었는데, 그쵸? 학교 이렇게 왜 야외음악당 같은 데 가면 항상 이게 등나무가 있잖아요. 아, 우리 이렇게 초반부터 또 옛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왜 약간 널뛰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군포를 갔다 왔어요. 근데 군포가 원래 철쭉 그 꽃축제로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약간 도시적으로 그런 컨셉을 가지고 도시를 그렇게 여기저기로 꾸며놨는데 올해는 꽃이 안 예쁘대요. 아, 그래서 왜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통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꽃이 확 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파리가 이렇게 초록초록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날이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가운데 꽃이 폈다가 잎이 났다 이래가지고는 이랬구나. 꽃 중간중간에 이 푸르름이 이렇게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연하게 막 빨간색, 하얀색 막 이렇게 꽃이 안 펴가지고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다고. 아이고 저런.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진짜 요새 들어서 정말 더 느끼는 거지만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느꼈었던 왜 진짜 왜 봄에는 진짜 그 창문에 밤이 되면 왜 그 아카시아 꽃 냄새들이 창문으로 막 들어오잖아요, 밤에. 아니, 저번 주에는 네. 진짜 이렇게 밤에 나가니까 라일락 향이 맞아요. 라일락 향이 엄청 일단 나는 먼저 거예요. 나죠. 네. 그런 그 봄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꽃의 그런 풍성함과 그런 향기들. 네, 맞아요. 또 이제 여름에만 또 느낄 수 있는 그 여름 특유의 그 왜 막 그 습함과 동시에 오는 막 그 뜨거움.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그 계절마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게 불가능해지는. 약간 뭉개졌죠. 네. 그 경계가 뭉개지고 섞이기는 맞아요. 네, 막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그래도 저는 밤에 그렇게 라일락 향기 맡을 때 너무 행복하죠. 순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소중하다. 맞아요. 그런 생각했어요. 얼마 전에 또 지구의 날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오늘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이 네, 이것과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행사명은 다 같이 춥자 서대문 플로깅이라는 행사고요. 네, 이 행사에 참여하면 네. 디퓨저나 세제 또 섬유유연제를 무료로 또 리필을 해준다고 또 하네요. 좋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는데 네. 일단 원내 주민, 학생, 기관 등 선착순 100명만 모집을 한대요. 네. 그리고 100명 모집하는데 이 신청을 4월 30일까지 하셔야 돼요. 신청 자체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되고 참가자 발표는 5월 1일에 납니다. 그리고 네. 행사하는 날은 5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오후에 하네요. 저 네. 예전에 한번 참가했었는데 네. 오전 일찍 해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참여하기 힘들었는데, 어려워서 너무 힘들었는데 네네네. 어쨌든 막 눈곱만 떼고 나갔었던 기억. 금요일 날 오후 2시에서 4시면 되게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실 네. 또 학생들이 참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 중고등학생들은. 네. 네. 신촌 스타광장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그 좀 걸어 다니면서 이제 플로깅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걸으면서 주우면서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네. 신촌을 걸으면서 쓰레기 줍는 행사를 하면서요. 불편한 사진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지금 상황이지만 지구가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다들 약간 모른 척 하려고 하고 싶은 것들 외면하고 싶은 네. 어떤 현실. 그렇죠. 그런 것들의 사진전이 좀 있나 봐요. 네. 그리고 비건 음식을 무료 체험할 수가 있고 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필 스테이션 지금 서대문구에서 하고 있는 리필 스테이션들이 있어요. 거기를 조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의미로 네. 섬유유연제나 주방세제나 디퓨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
용기 가져가서 아마 예, 당연히. 빈 용기를 지참해야 한다. 네. 당연히 빈 용기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네. 비건 음식도 무료 체험해 주시고 또 리필 스테이션도 구경하시고 제로 웨이스트 어떤 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전시가 있고 네. 기후 모아 앱을 설치해서 이제 탄소 제로 하기로 우리가 실천 약속하기로 하는 네. 것들 이제 좀 홍보도 하고 같이 앱도 설치하고 하는 모양이에요. 네. 전원한테 제로 웨이스트 물품도 준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친환경 설거지 비누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수세미 있잖아요. 수세미 천연 수세미. 3배로 만든 건가? 천연 수세미, 수세미로 된 수세미. 아, 수세미로. 네네네. 그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박스에도 예쁘게 담아가 주시네요. 네. 그 박스도 그러니까요. 불편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제로 웨이스트 수업을 항상 하잖아요. 근데 이 제로 웨이스트를 하기 위한 물품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조금 네. 더 저희가 섬세하게 음. 접근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포장재 네.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취지는 너무 좋고 제품도 너무 사용하면 좋지만 그걸 굳이 그런 비닐이나 박스 포장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는 아직 안 나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통틀어서 비닐봉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상자라든지 플라스틱 있잖아요. 네. 그런 플라스틱의 40%는 다 일회용이래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다들 포장하는 용기로 플라스틱을 많이 쓰기 때문에 비닐을 그렇죠. 많이 쓰기 네, 때문에 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긴 조금 어려운 일이잖아요. 포장을 줄이는 거는 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나라하고 기업 쪽에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포장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랑 더불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개인의 의식의 전환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네. 포장을 해야지만 그 상품의 가치가 마치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면 좀 포장을 안 한 것 혹은 재활용된 포장재를 쓸 때 그것이 성의 없거나 가치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네. 사실 그걸 실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개인의 관점에서는 그런 의식 전환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맞아요. 보기에 예쁘게 생긴 걸 주로 사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는 결국은 뭐 농약이라든지 어떤 인공적인 게 맞아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항상 제로 웨이스트 수업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마트 가시면 알맹이로 되어 있는 왜 씻어서 포장되어 있는 그런 야채나 과일들 말고 그냥 알맹이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무더기로 돼 있는 거. 네. 자기 그냥 가방 가지고 가셔서 거기다가 담아서 그렇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네. 소비 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제가 제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마트보다 만약에 접근성이 용이하다면 시장을 권해드려요. 그렇죠. 네. 그러는 게 좋죠. 네, 네. 아유, 어쨌든 사실 우리가 이 환경 이야기 하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얼마 전에 저저번 시간에 그 러시아 쪽에 홍수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랍에미레이트 그쪽도 지금 엄청 비 많이 와가지고 차들이 막 다 잠기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에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네. 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게 또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곧 우리나라에도 언젠가 또 당장 재작년만 해도 지금 강남이 난리 났었던 게 엊그제 같은 일이잖아요. 맞아요. 수해가 엄청났죠. 그리고 올 여름도 무지하게 덥겠다고 네. 예고된 상황입니다. 맞아요. 무섭습니다. 오늘 그 서대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포스터 자체에서는 작은 실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예요. 네, 네. 맞아요. 네.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이라도 우리가 해보자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좀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좀 독려하면서 네. 같이 하면 좋겠어요.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두 번째 소식은요. 서대문구에서 이런 명사 특강들을 많이 해요. 네, 맞아요. 좀 두드러지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또 도움이 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네. 4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요. 네. 양도, 상속,
증여세, 절세 특강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되게 간단하게는 뭐 1년에 2천만 원인가 1,000만 원씩이 뭐 자식들에게 10년인가요? 10년에 1,000만 원인가? 그게 양도세가 없고 뭐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 있더라고요. 사람 아무도 그만큼의 여유가 없나 봅니다. 아니 저는 사실 이 서대문구 소식 네. 제목을 들었을 때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구나. 아니 그래서 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은 아이들한테 뭐 언제 한 번씩 뭐 미국 EDF를 사서 EFT를 사서 뭐 넣어준다느니 우리 모르는 거 너무 아는 척하지 맙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새 뭐 부자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신 분들은 손자들한테 몇 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주시고 뭐 그러니까 또. 그들의 세상이 있죠. 네. 네, 저는 정말 그들의 세상을 전혀 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본 적이 없었고 집안에서도 한 적이 없어서 이 특강을 저는 전혀 들을 필요가 없는데 필요하신 분들이 또 계시겠죠. 그렇죠. 네. 당연히 계시겠죠. 네. 황선의 세무사님 국세청에 25년간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또 이제 안수남 세무사님 양도소득세 최고의 명강사라고 하시네요. 네. 저도 내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도 왜 집 사고 팔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양도소득세 내는 거잖아요. 근데 살 집은 있어도 팔 집은 없어서. 그러니까요. 사실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한 사람이 한 채씩 정말 살 집, 내가 바이하는 집이 아니라 리브하는 집, 내가 살아가는 집 있잖아요. 그런 한 사람이 한 집이 살 집이 있으면 딱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요새 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그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월든이라는 책이 뭐냐면 이분이 뭐 하버드도 나오시고 엄청 똑똑하시고 네, 그러신 그렇죠. 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월든 호숫가에다가 아예 산으로 들어가셨죠. 그냥 거기로 가서 혼자 집 짓고 이제 거기서 살았던 네, 것을 자급자족하던 그 삶을. 것을 이제 이렇게 책으로 내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사람들이 집을 삼으로 인해서 집을 이제 사는 것으로 인해서 집에 대한 노예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대한 그 월세라든지 아니면 그 집에 대한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집의 노예가 되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읽고 있는 이 월든이라는 책이 거의 무소유에 관한 그렇죠. 비슷한 책이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히트를 못 쳤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꽤 그 네. 스테드셀러가 됐었던 들어오고 적이 나서는. 있어요. 네. 근데 맞아요. 이제 제가 읽고 있으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럼 물론 알죠. 네. 그런 삶은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런 삶을 지향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쓸 만큼만 소비하고 쓸 네. 만큼만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네. 내가 이제 가진 것은 다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네. 양도, 상속, 증여세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것보다 너무 많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줘야 되지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서대문구 두 번째 소식은 저희에게 적합하지 않네요. 그래도 도움이 되실 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 네. 네. 특강 후에 국세 동호회 소속 세무사분들이 또 개별 세무 상담까지 해주신대요. 4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서대문구청 6층에서 주민 누구나 신청하셔서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 꼭 가보시고요. 문의하실 거 있으신 분들은 행정지원과 02330-1051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까지 들었으니까요. 노래 들어볼게요. 옛날 노래긴 한데요. 비의 랩소디 최재훈 노래 듣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눈물 그쳐 나를 봐요. 우는 그대 더 아름다워. 내게 이 모습
한참 동안은 비틀거렸죠. 그를 사랑했던 그만큼 떠나가요. 아주 먼 곳으로 그대 소식 내게 올 수 없을 그만큼 다 잊어요. 내게 마지막이 된 사랑도 모두 다 버려두고 갈게요. 나를 위해 많이 애썼단 걸 알고 있죠. 난 감사해요. 허나 이룰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죠. 내가 용기 낼게요. 이제 죽는 날까지 사랑한데도 가질 수 없는 그대인 걸 떠나가요. 아주 먼 곳으로 그대 소식 내게 올 수 없을 그만큼 다 잊어요. 내게 마지막이 된 사랑도 모두 다 버려두고 갈게요. 떠나가요. 아주 먼 곳으로 그대 소식 내게 올 수 없을 그만큼 혹시라도 내가 그리울 때면 세상에 내가 없다고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네. 아니 방송 사고예요 지금. 아니 저는 제이 선생님이 제가 옆에서 노래 따라 부르고 있으니까 중간에 마이크를 켜가지고 방송 저 사고 났어요 지금. 너무 열심히 이렇게 따라 부르시길래 제가 이 노래가 네. 저번 주 내내 생각나는 거예요. 음. 머리에서 계속 맴돌아가지고. 그래서 맙소사. 제가 중간에 이런 의미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해야 해요. 안 돼요. 보이는 라디오 저 곤란합니다. 저 여기 올 때 맨날 눈곱만 띄고 떼고 오는데. 네, 아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깜짝 놀라신 분들께 죄송한 말씀 전해드리면서 네. 다음 소식은요. 그 서대문구와 함께한 식생활 교육 그리고 힐링 프로그램 내 몸 살리는 활력 밥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 요 근래 먹는 소식 정말 많네요. 네, 근데 이제 아무나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서대문구 신중년 또 이제 1인 중장년 가구
아니 신중년은 뭐죠? 신중년은 어느 정도까지의 나이를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1인 중장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시죠. 네. 남자분들이셔도 되고 여자분들이셔도 되고. 사실 제 주변에는 정말 많습니다. 제 친구들. 네. 근데 우리도 이제 중년인가. 우리 중년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신중년 바로 알기. 그래, 신중년의 현 주소, 식생활 관리의 중요성에 네. 대해서부터 네. 왜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좀 해주시고 네. 실습을 또 해주십니다. 네. 유부 톳솥밥, 아. 감자나물 된장국, 네. 그리고 청국장 돼지불고기, 뭐 통밀쌀 샐러드, 네. 토마토 소스 양배추롤, 계절 샌드위치, 들깨 옹심이 뇨끼, 네. 닭고기, 녹차, 장조림 이런 오. 거에 대한 4차시는 실습 요렇게 해주시고요. 네. 힐링 프로그램으로 이제 서대문구 안산 나들이 다 같이 가는 프로그램도 5차시 한 차시 또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6차시에서는 절기 음식과 명절 음식 배우는 자연의 순리를 담은 절기 음식과 명절 음식에 관한 특별 프로그램까지 네. 총 6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네. 접수는 어떤 식으로 받죠? 접수는 구글 접수 또는 한살림 매장에서 현장 접수를 해주시는데요. 참가비가 있어요. 참가비가 총 6회에 18,000원. 오. 그러니까 회차별 3,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게 1기부터 이제 6기까지 계속 모집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은 현재 1기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기수별 16명 정도 모집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는 네, 건가요? 교육 기간은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 네. 5차시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힐링 프로그램 안산 가서 네네. 산책하는 거. 그거는 토요일 10시 반부터 12시까지고요. 6월 1일. 나머지는 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저녁 때 네, 하는군요. 그렇죠. 이제 퇴근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 오셔서 그렇죠. 낮에 일하고 그렇죠. 네. 저녁거리 만들어서 가신다고 생각하셔도 너무 좋을 것 좋은데요.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그 중장년 분들 혼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혼자 사시다 보니까 이런 식생활이 조금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노 선생님 너무 애잔한 얼굴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짜 그 편의점 음식이 사실 요새 잘 나오기는 잘 나오죠. 맞아요. 그리고 네. 또 이제 배달 음식도 요새 워낙에 잘 되어 있고 네. 그렇지만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은 일단은 판매할 때 총 균수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균수요? 네, 그래서 도시락에 들어있는 김치들 보면 다 생김치가 아니라 다 볶은 김치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말 그대로 프레시한 것들은 금방 상할 수가 있잖아요. 유통기한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유통기한 내내 그 총 균수, 균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면 안 되니까 유산균도 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쵸. 신선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제철 음식이 아닐 수밖에 그쵸. 없고 네, 그리고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맛있게 만들다 보니까 짜고 달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속은 안 좋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악순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식습관이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게 특별히 중장년이잖아요. 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생각난 게 뭐냐면 이게 저희 다 느끼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찐다고요. 소화도 안 되죠. 네. 그래서 예전부터 그러면은 식사량을 줄여야 되나? 아니면은 또 운동을 많이 하거나?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이 노화의 과정 때문에 네. 기초 대사량은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식생활을 유지해서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교육이
만성질환 예방하는 방법. 맞아요. 또 이제 식사에서 삼저, 저당, 저염, 저지방 하는 맞아요. 식단 우리가 구성하는 방법. 네. 또 건강한 한 끼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또 해주시면서 실습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가 1인 가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 약간 연대의 그런 아,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아무래도 뭐 먹는 것도 그렇지만 1인 가구 하면은 대체적으로 외로움 뭐 이런 것과의 맞아요. 싸움일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비슷한 형편의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마음 나누기 이런 네. 과정도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그러니까- 힐링 프로그램 오차시에 하는 힐링 프로그램이 네. 내 몸의 쉼, 마음 살림, 몸 살림 이래가지고 뭐 자연과 하나 되는 몸 살림 및 힐링 투어 이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같이 만나서 서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관계 형성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밥을 같이 먹는다는 행위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음. 우리가 다 이렇게 칸막이에서 혼자 밥을 먹었었잖아요. 네. 올해 몇 년간.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어린 친구들은 그 시기에 태어난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초등학교 다니고 하던 친구들은 다 혼자 밥을 먹는데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같이 누군가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불편하거나, 그럴 수 있죠. 네, 어색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을 또 좀 이렇게 이렇게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 그 행위가 소중하다라는 걸 좀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돼지고기 같은 경우 뒷다리살 같은 경우 싸잖아요. 근데 이제 다들 그걸 어떻게 조리할지 모르니까 비싸게 너무 식생활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양배추 같은 경우도 한 통 사다 놓으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 좀 배우시면 훨씬 더 삶의 질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주택과 관련해서 요즘에는 그 공동생활, 네. 뭐 공동주택 공동주택.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많거든요. 네. 우리가 뭔가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네. 하기 뭐 이런 걸로 하다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초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의 서로의 공동의 연대 뭐 이런 방법으로 주택 문제라든지 식생활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그 연대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틀? 뭐 네, 이런 걸 좀 맞아요.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게 들었습니다. 저도 점점 들고 있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향하는 삶이라서 네. 그래서 뭐 저번에 잠깐 언급한 적도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씩 사회생활을 늘려가는 것도 뭐 이런 협동조합이나 뭐 공동체 라디오나를 하는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그 사람들과 연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겠다라는 의식이 점점 강하게 들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그런 모임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삶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기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5월 7일부터 5월 28일 매주 화요일에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는 지금 기수고요. 네. 1기뿐만이 아니라 2기는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3기는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4기는 8월 8일부터 9월 5일까지, 5기는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마지막 6기는 9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니까요. 네. 하실 수 있는 시간대와 하실 수 있는 요일 날짜 맞추셔가지고 혼자 사시는 1인 중장년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것 있으신 분들은요. 한살림 서울식생활교육센터 010-8359-8081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어요. 네. 네, 서대문구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카니에 웨스트의 Come to Life 노래 듣고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And I thank God for
saving me. I thank God for Here go all your problems again. I thank God. 3, 2, 1, your pen. I thank Uncle now he back in the pen. God done for me. Auntie shut down again. Did she finally come to life? Ever wish you had another life? Ever wish you had another life? Ever wish you had another life? Don't you wish the night would go long? I've been feeling low for so long. I ain't had a high in so long. I've been in the dark for so long. Night is always darkest for the dawn. Gotta make my mark before I'm gone. I don't wanna die alone. I don't wanna die alone. I get mad when she gone. Mad when she home. Sad when she gone. Mad when she home. Sad when she gone. Loose it right now, God. Spirit that wants to run with Floating on a silver lining. in the name of Jesus. Yeah, you know where to find me. Riding on a silver lining. And my God won't deny me. Tell the devil, get behind me. All the stars are aligned. Lift me up every time. You know exactly where to find me. Did those ideas ever really come to life? Make it all come to life. Make it all come to life. Praying for a change in your life. Well, maybe it's gonna come tonight. Sadness setting in again. 3, 2, 1, your pen. Uncle right back in the pen. Tell me how Auntie been. Took your thoughts and penciled them in. Should've wrote them down in pen. And maybe they'll come to life. And maybe they'll come to life. Sadness setting in again. 3, 2, 1, your pen. Uncle right back to the pen. Tell me how Auntie been. Thoughts do it, pencil them in. Probably should've wrote them in pen. And maybe they'll come to life. They could finally come to life. They could finally come to life. You know where to find me. They cannot define me, so they crucify me. House of flames when I leave. Come and purify me. Come and sanctify me. You the air that I breathe. The ultra light beam. Brought a gift to Northie. All she want was Nikes. This is not about me. God is still alive, so I'm free. Floating on a silver lining. Floating on a silver lining. So when I'm free, I'm free.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네, 오늘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네.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이라는 책을 또 우리 제이 선생님이 가져다 주셨네요. 네.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가져온 그림책은요. 제목이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네, 이건 사실은 그림책은 아니죠. 이게 사실 지금, 인옥 선생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려면 이 책의 출간 연도부터 말해야 돼요. 네. 이 책이 정말 오래된 책이에요. 네. 초판 발행이 1908년 6월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년이 넘은 책인 거죠. 네. 맞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림책이 이렇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그림책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죠. 그래서 글 작가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그 글을 설명하기 위한 사파를 넣은 것이 그림책의 이 시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의 이제 그림책이 있었던 시기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그림책은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거 그림책 맞아?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글이 정말 많죠. 글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진다면 꼭 굳이 분류를 하자면 사실 저는 그런 분류에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는 편인데 네. 유아 도서보다는 청소년 아동 도서 네. 문학 쪽에 들어갈 만한 그쵸. 정도의 글의 분량이에요. 네. 그래서 글이 굉장히 많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글을 설명하기 위한 사파들이 들어가 있는 책이죠. 네. 근데 아까 소개해 드렸다시피 이 책이 출간된 거는 1908년이에요. 이 작가분을 소개시켜 드리면 케네스 그레이엄이라는 분이 글을 쓰셨고 네. 그림 작가는 지금 제가 갖고 온 이 판본은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책이거든요. 엄청 많아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네. 근데 이게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100년도 넘는 전에 쓰여진 네. 글인데 끊임없이 다시 작업이 돼서 나와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말 유명한 다양한 그 작가들이 그림 작가들이 그러니까요. 그 그림을 계속 다시 그리고 있죠. 네네네. 그래서 이게 정말 판본이 많아요. 아니 진짜 많아요. 네. 이 지금 보이는 것만 해도 그 로버트 잉펜이라시는 분이 네. 그림, 네. 아서 레컴 지금 네, 우리 제이 선생님이 들고 계신 책이 아서 레컴 네, 맞아요. 님이 그린 거고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천은실님이 그림 그리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작가분이 네. 다시 사파를 이렇게 그린 것도 한 제가 2억 원 정도 네, 엄청 판본을 많아요. 엄청 받고요. 많아. 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정말 유명한 작가분은 그림 작가분은 아서 레컴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지만 이제 어니스트 셰퍼드 같은 분,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곰돌이 푸의 작가이시고 네. 그리고 아서 레컴은 우리가 이상한 나라 앨리스 네. 정말 딱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하면 딱 떠오르는 그 그림 있죠. 네. 그게 바로 이 아서 레컴의 그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분들이 다 이 글에 새로 작업을 하셨어요. 진짜 많아요. 진짜 그래서 많아요. 정말 판본이 많아요. 네네. 근데 이 글이 얼마나 좋으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은 작가가 이거를 1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에 계속 끊임없이 재작업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진짜 왜 네. 그림 동화나 네. 안데르센 네, 동화 이런 맞아요. 것처럼.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이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작가분이 1859년생이세요. 네. 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이분이 아들이 한 분 있었는데, 네. 그 아들이 시각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쓴 것이 바로 이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인데요. 네.
그 배경이 도대체 그렇다면 이분이 쓰신 이 이야기와 어떤 연관이 있냐면 너무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바로 이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그 묘사가 굉장히 생생하고요. 네. 그리고 되게 상세하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걸 읽고 있으면 그냥 그 세계의 모든 것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 정도의 상세함을 갖고 있고 표현이 굉장히 생생하고 그리고 소리 이런 것에 대한 표현 묘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바로 아들이 앞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런 수사법을 쓰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아까 그 방송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고 정말 좋아하는 음악가가 있으면 이거 나만 알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한테 이 책이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인 게 이게 너무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읽혔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구한테 소개해주기도 너무 아까워 이런 책이에요. 네. 정말 너무 좋아서 저는 이거를 읽을 때 한 번에 읽지도 못해요. 막 숨이 막 이렇게 막 가슴이 막 차올라서 막 한두 페이지 읽고 덮고 막 이렇게 호흡을 다시 가다듬고 또 한두 페이지 읽고 막 덮고 무슨 말씀인지 네.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네. 그 묘사가 이렇게 막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상세하고 아름다운 그런 묘사가 되어 있는 것 있으면 어떻게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라는 그런 네. 약간 그리고 벅참이 느껴지잖아요. 네, 막. 너무 벅차서 그리고 그 이유가 글이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글이 좋고 이게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않는 어떤 상대를 네. 위해서 나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그에게 얼마나 네. 다정하고 배려해서 이야기를 들려줄까가 이미 기본 태도이기 때문에 네. 읽는 독자들 이 시대를 정말 이 긴 100년의 시대를 걸쳐서 읽는 독자들에게 굉장한 흡입력을 발휘해요. 네. 그 부분이. 그래서 저도 한두 페이지를 읽더라도 그냥 딱 문장을 시작하면 읽기 시작하면 그냥 그 세계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책들은 그 진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냥 바로 어디 구멍에 빠지듯이 쑥 들어가요. 거기서 또 헤어나왔다가 쑥 들어갔다 헤어나왔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슴이 너무 떨리는 걸 주체하지 못하면서 읽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요. 네. 다시 꼭 읽어보고 싶네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이야말로 연령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책이에요. 네. 정말 너무 제가 정말 너무 모든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책? 네. 네, 정말 보물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짧게 네. 도대체 그러면은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뭐 어떤 거길래 이런가 하고 몇 대목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일단 가장 지금 계절과도 어울리니까 첫 장을 시작하는 부분을 읽어봐 드릴게요. 네. 첫 장 강뚝이라는 소제목을 갖고 있고요. 그 전에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4명이 있습니다. 네. 두더지와 물지와 두꺼비와 오소리요. 네. 두더지는 아침 내내 작은 집에서 봄맞이 대청소를 하느라 무척 바빴다. 처음에는 빗자루로, 다음에는 먼지떨이로 청소했고, 그러고 나서는 붓과 석회한 양동이를 들고 사다리와 계단과 의자 위에 올라섰다. 그러다 먼지 때문에 눈과 목이 뻑뻑해지고 검은 털은 온통 석회로 뒤덮였으며 등이 쑤시고 팔에 힘이 빠졌다. 봄이 위로는 하늘로 아래로는 땅속과 두더지 주위로 퍼져갔다.
불만과 간절한 열망이 깃들인 성스러운 봄 기운이 좁고 어두운 땅속 두더지의 집까지 파고들었다. 그러니 두더지가 석회 바르던 붓을 갑자기 바닥에 내팽개치면서 이렇게 말한 것도 별로 놀란 일은 아니었다. 지긋지긋해. 이런 제기랄. 봄맞이 대청소 따위야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는 외투를 입을 새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머리 위에 있는 무언가가 다급하게 두더지를 부르고 있었다. 두더지는 가파르고 좁은 땅굴 쪽으로 향했다. 두더지에게는 그 길이 땅 위에 사는 동물들이 다니는 자갈 깔린 마찻길의 버금 같다. 두더지는 위로 올라가자, 위로 올라가자 라고 중얼거리며 작은 발로 바쁘게 핥히고 긁고 헤집고 파헤치고 다시 파헤치고 헤집고 긁고 핥히었다. 마침내 펑 소리와 함께 주둥이가 햇볕에 드러나면서 두더지는 널따란 초원의 따뜻한 풀바디로 뒹굴었다. 이거 좋군. 석회치라는 것보다 훨씬 멋져. 두더지가 혼잣말했다. 햇볕이 털을 뜨겁게 달구고 보드라운 바람이 화끈거리는 이마를 어루만졌다. 너무 오랫동안 지상과 떨어져 땅속에서 살았던 탓인지 새들이 부르는 행복한 노랫소리가 고함처럼 쩌렁쩌렁 귓가에 울려 퍼졌다. 살아있다는 게 기쁘고 청소를 팽개친 채 봄을 맞으러 나온 게 즐거웠다. 두더지는 곧바로 네 발로 폴짝폴짝 뛰어서 초원을 가로질러 저 멀리 있는 산울타리까지 달려갔다. 네. 아, 좋네요. 네. 그러니까 아, 진짜. 묘사가 특히 여기 이제 계절에 대한 묘사가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시적이고요. 좀 계절이 흘러서 지금 이제 겨울인 대목이에요. 네. 아직 오후의 하늘은 차가운 쇠처럼 추웠다. 두더지는 따뜻한 거실에 있다가 살그마니 밖으로 나왔다. 밖은 황량했고 주위에는 나뭇잎 하나 없어서 두더지는 처음으로 아주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었다. 그리고 주위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자연은 연례 행사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옷을 벗어버린 겨울날의 잡목잎, 작은 골짜기, 돌산, 그리고 여름에는 나뭇잎이 우거져서 비밀스러웠던 땅굴 같은 은시처가 이제는 애처로울 정도로 맥없이 속을 드러내고 있었다. 예전처럼 많은 장식으로 덮어 속임수를 쓸 수 있을 때까지 낡고 초라한 모습을 못 본 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다. 어떻게 보면 가엾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기분 좋고 신이 나기까지 했다. 두더지는 매서운 날씨에 꾸밈없이 헐벗은 경치를 보는 게 아주 좋았다. 두더지는 말라 비틀어진 자연을 향해 다가갔다. 자연은 섬세하고 꿋꿋하고 소박했다. 두더지는 따뜻한 토끼풀을 먹고 싶지도 않았고 풀씨를 뿌리는 놀이도 하고 싶지 않았다. 산울타리 장벽과 커튼처럼 굽이치는 너도밤나무와 느릅나무는 멀리서도 잘 보였다. 두더지는 신이 나서 고요한 남쪽 바다 어딘가의 검은 암초처럼 자기 앞에서 위협하는 천연님을 향해 나아갔다. 오늘 그림책 소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아유, 오늘 이 봄을 느끼게 하는 책과 네. 또 소식들 다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마지막 노래를 우리 손지연의 그리워져라 노래 듣고 이제 헤어질게요. 한 네. 주간도 건강히 안녕히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빠빠. 또 만나요. 참 많이 변했어. 모든 게 마지막이야. 커다란 상실감으로
어디도 간 곳 없고 머문 곳 없어라 커다란 구름 앞에 서 있네 그리워져라